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분양가 나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부동산 고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3기 신도시는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판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왜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부동산 가격은 크게 조정받았다는 거, 1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2기 신도시 사례 등이 있죠. 자, 무주택자들도 기존 주택 사지 않고 무주택 자격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무주택 가구에 이 3기 신도시는 유일한 희망이라 다름이 없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대규모로 지정했기 때문에 입주만 진행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정했죠? 63만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한 신규 택지 18만호 모두가 확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8월 말이나 9월에 11만호가 추가가 되면 전체 63만호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지정한 신규 택지에서 아파트가 언제 쏟아지냐,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신규 택지 지정이 너무 늦게 됐고, 또한 입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됐다. 자, 그래서 빨라야 2023년에 분양이 가능해요. 그러면 2023년에 분양하면은 서둘러 봤자 2026년부터 입주란 얘기예요. 그것도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만약 이 시기까지 무주택자들이 못 참고 기존 주택을 비싸게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불안은 장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본 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분양할 거 1, 2년 먼저 땡겨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분양받아 사전 청약 당첨되면은, 야, 기분 좋게 전세 살고 있다가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그래서 시장의 매수 수요를 좀 감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인가? 당장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1차 사전 청약은 26,000호 규모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진행되는 규모는 한 27,000호 규모, 전체 53,000호 규모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신규 택지 한 10분의 1 수준이 사전 청약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좀 생소해요. 남양주 진접 2, 복정 1, 안산 장삼,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지역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나마 아실 만한 게 인천 계양지구나 또는 남양주 왕숙 같은 거는 아실 텐데, 생소한 중소규모 택지가 꽤 많아요. 야,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이 무려 14,000호 규모네. 너무 많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전 청약 대부분이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택지에서 지정이 됩니다. 자, 2017년 11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을 통해서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 전략을 세우는데, 10만호 목표로 했는데 아마 6만호 지정으로 끝나고 3기 신도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먼저 지정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먼저 됐고, 당연히 이들 지정된 신규 택지에서 공급이 먼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주거복지 로드맵은요, 3기 신도시와 좀 접근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요, 자, 보통 정부에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신도시 대규모 쏟아붓는 걸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꺼트리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주거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런데 이 주거복지 로드맵은요, 이런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공공임대가 20만호, 신혼희망타운이 7만호,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특정 계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소형 임대 비율이 높고요, 공공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뭐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7월 15일에 예정된 사전 청약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7월 15일 날 4,333가구가 진행됩니다. 물론 이때 사전 청약에 우리가 관심 많은 창릉지구나 교산지구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이유는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분양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계속 공급 정책 세우는데, 자, 이거 집값 얼마에 분양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좀 분양가 싸게 해야 된다 언급한 거 말고는 분양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하네요. 자, 먼저 어제 발표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709호, 신혼희망타운 341호가 공급되거든요. 유일하게 신도시 규모 중에서 도시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지구는 검단 지역과 좀 비교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용 59제곱미터는 3억 5천부터 3억 7천, 전용 74제곱미터는 4억 4천에서 4억 6천, 전용 55제곱미터 는 3억 4천에서 3억 6천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미만은 솔직히 이거보다 더 낮아지기 힘든 가격인데 전용 74제곱미터는 생각보다 좀 높네요. 자, 그리고 남양주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4천에서 3억 6천, 3억 중반대가 나왔고요. 전용 74제곱미터는 4억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3억 초반대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복정 1지구, 여기가 어디냐면요, 위례 신도시 아래에 지금 8호선 연장 지하철 하나 뚫고 있어요. 이게 여기 확정은 안 됐고 아마 연말엔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 인근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규 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 역세권인데 아마 규모가 5,000세대급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알짜 지역이겠죠. 복정 1지구 전용 59제곱미터는 7억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51제곱미터는 6억입니다. 야, 왜 이렇게 작은 평수밖에 없냐?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특정 계층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더라. 김용민 국토부 장관의 최대 실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복정 1지구 전용 59제곱미터 7억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주변 시세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위례 바로 아래의 초역세권 지역이 7억이면은 주변 시세의 55에서 60%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팍 터질 거예요. 의왕 청계지구도 전용 55제곱미터 신혼희망타운이 5억,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비싸? 인도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 5억이 팍 터질 거예요. 위례는 뭐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요, 3기 신도시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잡았다. 뭐 80%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60에서 70% 미만으로 다 잡힌 것 같습니다. 몇몇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긴 해요. 약간 더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분양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분양 커뮤니티에 보면 분양가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눠지게 돼 있죠. 자,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야, 너무 비싸지 않냐? 복정 1지구 솔직히 수용 가격 얼마 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전용 59제곱미터 7억을 받네. 야, 니네가 시세를 다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욕을 할 수도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는 더 낮았고 지금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런 시민단체 주장도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 가격을 생각하신 분들은 그 추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고 그 가격이 나오기를 희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낮은 분양가가 있어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분양가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분양가 말고 좀 주변 시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양 공고가 떴을 때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정말 사고 싶은 가격은 많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정책 좋았죠. 근데 그 어떤 정부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 가격은 못 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부채가 그만큼 쌓여 나갔다는 부분이죠. 자, 애초부터 3기 신도시는요,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이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공기업의 부채 다 밀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렴한 분양가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3기 신도시에 기반이 되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공급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임대 아파트는 35% 이상 공급해야 되고요. 공공분양은 15%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민간 분양
분양 40% 수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하고 공공분양 합친 걸 보통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50% 이상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보면요, 임대 비율이 40에서 45% 수준이에요. 그럼 임대 비율이 이 임대아파트를 비싸게 공급하냐? 절대 비싸게 공급 못하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시세의 60% 수준에서 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누적이 돼요. 자, 그러면은 공공분양단지의 분양수익과 민간분양용 토지 매각으로 임대사업의 적자 보존도 해야 되고요, 공기업의 부채도 일부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도 내야겠죠. 지들 운영비 챙겨야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나쁘진 않은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분양가 제가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좀 더 지나면 더 싸지지 않을까?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빨리 받을수록 이득입니다. 제 경험상 분양가는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분양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분양 수요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어느 신도시 단지나 다 비슷하게 일어났었고, 아마 보금자리 주택에서도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결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분양가 높다고 안 받으실 분들은 없겠죠. 무조건 노리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